끝자리 7032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입니다.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혹시 제약 조건은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고민하고 계신데 어떤 의견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가능한 다주택자이거나 내가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도 일정 부분 요건만 충족된다면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 뭐죠?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부세죠. 재산세, 종부세도 감면 내지는 합산 배제가 되고요. 특히 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중공공 같으면은 2020년 말까지 신규 취득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양도세 100% 감면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좋고 특히 주택수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뭐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제한 요건이 있죠. 자, 첫 번째, 연간 임대료 상승 제한폭이 있습니다. 지금 한 5% 초과 금지라는 조항. 그다음에 내가 의무적으로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유 기간이나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내가 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하나의 제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번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에 주는 인센티브를 한 단계 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자리 5755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건축심의 통과됐는데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답변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피치 못해서 내가 팔아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파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팔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게 관리처분이 되면 모든 게 수치화됩니다. 즉 덧셈 뺄셈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바로 이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한남도 3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피치 못해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관리처분 전에 파시고요. 보유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자리 0515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올해 7월 29일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했는데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경우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파리 대책에서 2년 거주 요건이 계약일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이 존재합니다. 단 너무 이게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 당첨해가지고 계약하신 분에 한해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라는 논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왜? 남양주시는 청약 조성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들었는데, 이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하신 분 중에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2년 거주 요건이 예외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에 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은 남양주시가 청약 조성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다 해도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 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끝자리 2202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과천 보금자리 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 어떨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과천 보금자리 지구를 좀 보고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과천 보금자리, 정식 명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제가 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은 기존 과천 시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존 과천 시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기존 과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3.3제곱미터당 평당 지금 3천만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붙어 있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아무래도 한 2천 초반이나 아무리 높다고 해도 2천 중반대에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공공택지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 과천 아파트 가격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아무래도 500 이상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즉 그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만 당첨이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문자 주신 분 청약 점수가 높으시다면요,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굉장히 입지가 좋다. 왜? 기존 과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마시고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자리 5778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부가현 3구역에 거주 중인 1주택자입니다. 내년 일반 분양 예정인 송파 거여 마천 뉴타운 내 아파트 분양받으면 어떨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거여동 쪽 좀 보고 계시네요. 자, 먼저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요. 자, 첫 번째는 이분이 지금 문자 주신 내용대로 부가현 뉴타운에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자라면은 문제는 내년에 거여 뉴타운에서 같은 사람, 같은 세대원 명의로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초래가 되냐면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분양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이 가지고 있는 게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문자 주신 내용이 내가 부가현 뉴타운 3구역 하나 가지고 계시고 다른 세대원, 뭐 부모님이나 뭐 다른 세대원을 통해서 거여 뉴타운을 분양받는다면은 이 거여 뉴타운은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재당첨 금지 조항에 이번 8.2 대책에서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황에서 거여 뉴타운에서 공급하는 일반 분양분을 노려본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문자 주신 분 동일 세대원인지 아닌지 그 부분 동일 세대원이라면은 내년에 분양하는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하는 거 전혀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기존께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끝자리 2355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바람에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기를 늦춰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기준금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요. 예. 자, 지금 우리 MC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1.5%입니다. 자, 우리가 1.25에서 1.5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문제는 기준금리가 문제 아니라 대출금리가 더 문제인데 대출금리가 좀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면 마이너스 요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임대 수익형보다도 차익형 부동산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즉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타이밍의 함수가 아닙니다. 즉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리가 다소 좀 기준이 올라갔다 해도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부언을 한다면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과 입지다. 이 두 가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자리 5858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데 토지 투자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부천에 토지 투자 고려하고 계시네요. 예. 아마 이번 신혼희망타운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 같습니다. 즉 원종동의 그 오정대로 인근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주의하시고요. 오히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인근 지역이라면 오히려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를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해서 좀 신중을 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